60대. 예. 다음 세대의 경영권을 넘긴다. 너무 빨리 넘기는 거 아닌가? 예. 근데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러면 이거는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현재의 연세가 60 몇 세니까 63세인지 63세인지 64세인지 60, 그 정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뭘 봐요? 아직 나는 돼야지 않겠다.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CEO, 자기 그 회사의 CEO로서 하시는 분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이제도 뭐냐면은 비전 펀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차적으로 모았던 게 100조죠. 그걸 모으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완성시키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가 20대 창업해가지고 자신이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가지고 있는데 여가지고 회사를 미국의 대학 버클리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버클리 대학을 다닐 때 뭘 했냐면은 번역기를 갖다가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게 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짠한 그 사업자금, 조그만 사업자금을 갖다가 모았는데 대학에. 근데 버클리에 다녀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버클리 대학에 딱 갔는데 다시 미국에서 살지 않고 일본으로 다시 갔습니다. 왜 갔느냐? 자신이 거기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대학만 졸업하고 바로 내가 와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창립을 했는데 그때 참 의미 있는 그런 일화가 있었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이 그 귤 상자에다가 해가지고 그때 회사에 누구 있었냐면 아르바이트 하시는 임시직 분들이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명 앞에서 자신이 밀 빗자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 되면 사업을 보시죠. 됐다 보면은 두부를 갖다가 1조 한 모에 1조 하듯이 그렇게 나는 따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거기 두 사람이 다 떠나고 왜냐하면 저 사람 정신병 우리 회사 사장은 정신병자 아니면은 도저히 허풍쟁이밖에 되지 않는 생각해 저 사람 밑에서 해봤자 자신이 크지를 못하겠구나 생각해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큰 성공을 걸었던 것이었지요.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미래를 뭡니까? 보는 눈이었습니다. 교수님, 잠깐 제가 하나 질문을 예. 드리고 싶어요. 아까 상상, 공상, 망상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망상은 알겠는데 상상과 공상이 정확한 차이가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익숙해졌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걸 갖다가 보다 더 그보다는 보다 더 강도가 더 갖고 폭이 좀 넓은 거. 근데 그것을 상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공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현재의 입장에서는 상상일 경우에는 이것을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기에 처해 있는 그 한계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공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현실화를 시킬 수 없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공상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요새 영화에서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그 세계를 보여줬던 그 영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의 원작자가 계셨댔습니다. 그분 영국 분이시죠. 원작자인데
그 반지의 제왕이 오래전에 나온 작품이에요. 지금 보면 막 수십 년, 거의 한 100년 정도 뭐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반지의 제왕을 쓴 원작자가 어떤 영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아주 헐값에 그 판권을 팔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왜 팔았냐면 어차피 이거는 영화로 아무리 영화 기술이 발전해도 이것은 영화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에서 상상을 넘어서 있는 하나의 공상의 단계로 그거 자기가 하면서도 공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현실화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쌍값에 했는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거기에 가족들이 그 원저작자의 가족들이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막 땅을 치고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춰지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인간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서 핵심이 뭡니까?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선택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선택은 뭐를 선택하느냐? 미래 가치가 있죠. 미래 가치, 즉 잠재 가치죠. 잠재 가치. LOE 선택.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통을 보면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거리는 과거가 나에게 남겨준 현재의 나에게 할 문제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거리에는 꼭 뭐가 있냐면 미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우리가 보는 삶의 상황에는 항시 문제거리, 괴로운 것, 또는 제한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상황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의 긍정적 가능성이 가진 예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미래 가능성에, 미래 가치에 선택을 하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런 경우에 있을 겁니다. 항상 과거에 남겨진 이 문제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정신이 여기에 많이 비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시 자기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심지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심지의 경향을 여기서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거리려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과감하게 단절을 시키고 뭡니까? 미래 가능성으로 단호한 선택. 이 판단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이것이 미래 가치가 있다. 이거야말로 정말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려가지고는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용기. 어떤 용기입니까? 영감, 동물적 감각, 뭐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면의 소리. 이삭의 교훈은 이 세 가지에 과감하게 따르는 것이지 이 미래의 가능성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이거를 선택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크로키 같은 경우는 좀 너 크로키는 어떻습니까? 크로키는 네. 여기 치중하는 경향이니까 여기에서 과감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나는 배고프면 안 되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이 오게 되는데 하나의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례입니다. 한 30세 초반에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잘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월급 탄탄히 받으면서
꾸려나갈 수 있는 아주 안정된, 그리고 그 안정된 직장의 내부에서 그야말로 발전이 있는 그러한 회사에서 그것도 일을 갖다가 잘했습니다. 강점을 발휘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30대 초반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창업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께 이분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래 지금 사업을 했다면 어떻게 하지? 퇴사해야죠. 그래 갑시다. 산책이나 좀 합시다. 일어나서 산책을 갖다가 쫙 하고 돌아오면서 마지막에 산책하는 돌아오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당신 같은 사람 그 사업 계획 들으니까 그거 아주 참 좋은 사업이네.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직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굳이 지금 여기에서 당신처럼 이렇게 안정되게 하고 이 일도 잘하고 여기에서 입장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여보 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직장에 나의 이 사장님은 다른 사람은 직장 없는 사람은 해도 되는데 당신은 굳이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일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보 다른 생각하지 마라. 당신 그 일해. 내가 전폭적으로 당신을 내가 밀어주고 내가 지지해 줄 테니까 전폭적으로 합시다. 완전히 부인이 그냥 힘을 갖다가 그냥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터넷 책 판매 사업, 전자상거래의 초보였죠. 이때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과 같이 퍼지기 전 시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마존 말씀하시나요? 예, 아니. 제가 아마존에서 왔잖아요. 그렇구나. 아마존 밀림에서 제가 여기 왔잖아요. 너는 이렇게 거기 그 창업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아마존 출신으로서 어떻게 지지하는 거야? 뭐 어떤 생각을 가진 거야?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자 혹은 사업을 크게 하자 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 사업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 어디에서 이분의 판단이 들어갔겠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만일 내가 이런 물은 물었습니다.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직장생활 다 하고 이제는 내가 죽을 때에 임박해가지고 80대에 내가 딱 왔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이 업을 내가 지금 택한 이 아이템을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한 50년간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죽을 자리에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에 과연 후회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 그럴 때에 영감이 왔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물적인 감각 같은 게 살아났습니다. 뭐냐면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전 세계에 이러한 인류의 삶을 갖다가 바꿔줄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그 무엇이 이러한 것이 여기서 형성이 됐을 때에 이 초기에 이거를 가지고 더 발전시킴으로써 내가 평생을 바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도록 내가 평생을 바쳐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된다. 뭐야? 이런 일 한다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설사 돈을 벌지 못하고 여기서 문제가 가지고 도중하차가 설사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이 안 한다는 거. 여기서 성공 안 해도 상관없어. 돈 안 벌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적어도 내가 이 일을 봤었던 인류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이런 내가 봤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열정, 또 무엇이었습니까? 감정, 그리고 큰 성과. 이것은 인류의 판을 바꿔주는 겁니다. 삶의 판을 바꿔주는 강점, 성과. 과 이 세 가지는 요점을 왔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것에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왔었던 플랫폼 제국에 있어서의 이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 회장께서도 고 스피드 같은 여기 있었습니다. 영감을 따르시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영감을 따라가지고 아이폰도 만들고 맥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유명한 어디입니까?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발표했습니다. 영감을 따르십시오. 영감을. 용기를 가지고 결국 남는 것은 용기였습니다. 왜 용기가 오느냐? 하나 잘라버려야 되니까요. 자기를 현재 입고 있는 자기가 안정된 이거 있죠. 그리고 이 미래에 이거 마치 말이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 무엇, 허풍선과 같은 그 무엇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현실에 받쳐주고 이거를 잘라버리고 단절하고 이쪽으로 바로 자르고 여기에 투여를 하려고 하는 이 선택, 자른과 투여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이분들 얘기하는 것, 아무리 데이터 분석을 해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감, 영감, 그리고 비전에 대한 열정, 그러한 것에 왔을 때에 과감하게 탁 잘라버리고 미래로 오고 과거에 대해서 형성되어진 바로 그거, 바로 딱 가서도 판을 딱 바꿨을 때에는 그 판에 있던 걸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성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단절에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가장 본능적인 그 욕구입니다. 그걸 뻗쳐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것이 바로 이 판단과 선택의 순간이었는데 물어봅시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봐봐요. 6분이라는 거 아시나요? 6분하고 4,200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숫자. 6분 생각하라고요? 6분. 아주 근접을 했었던 지금 인스피레이션을 딱 표출을 하셨는데요. 우리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마인 회장 아시죠? 알리바바의 창시자. 이 마인 회장이 처음에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그 알리바바의 구성을 하고 그렇게 가장 가난한 사업가였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했죠. 친구 몇 명하고 같이 했는데 근데 너무나 돈들이 없어요. 투자자들 하루하루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뭐가 하려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마인 회장이 중국에 왔을 때에 손 회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딱 사업 계획을 딱 얘기하는데 6분을 얘기하는데 6분 만에 딱 하면 당신하고 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왔습니까? 그때 뭐 245억 원을 그 당시에 투자를 했죠.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 알리바바가 처음에 뉴욕 증시에 딱 상장되는 순간에 어떻게 왔습니까? 얼마 벌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245억이 뭐냐면 90조가 됐습니다. 그 결과 손정희 회장님은 일본에서 최고의 리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등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6분의 기간이었는데 이 손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딱 얘기를 듣는 거에 이건 마치 동물적 감각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동물적 감각으로 저 아마존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도 성공을 하겠죠? 기대합니다. 그렇게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좌가 점점 깊이 있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순간이라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어떻게 우리 계신 분들 또 우리 크로키 제가 조금 유식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순간, 찰나. 찰나입니다. 어때요? 찰나. 순간. 눈 깜빡할 아주 짧습니다. 짧은 순간. 아주 짧은 순간.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인문학적인 그런 깊이 혹은 인문학적인 사유의 순간.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라는 개념. 연속이에요. 네, 물론 연속이 순간의 연속이 되죠. 삶은 순간의 연속이 바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서 오늘 얘기하는 하나는 뭐냐면은 순간은 되게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 할 때 그 유명한 얘기를 나누죠. 킬케고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덴마크에 있었던 실존 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순간입니다.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오는 순간이고. 그러니까 마치 이분이 했던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뭡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의 영혼이죠. 그 영혼이 뭡니까?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으로 들어오셔서 역사적 인물이 됐다. 그러니까 영혼이 뭡니까? 시간으로 들어오는 그거. 그러니까 영혼과 시간의 이 만남이죠. 이거를 우리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면 시간인데 영원히 어떤 어려 있는 그러한 이제 순간이다 이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판단과 선택의 이 순간들이 왔을 때는 마치 6분이 얼마입니까? 2400배의 그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2000년 전에 어떤 신께서 인간화가 되는 어떤 그 무엇? 혹은 그리스도교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창조의 순간이라는 거 있죠. 신께서 창조주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흑암이 있고 그 혼돈된 그 광활한 거기에서 빛이 생기고 우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무엇. 그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지만은 나의 삶에서 마치 카이로스와 같은 그 카이로스가 있었습니까? 기도를 해보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에게 이거 카이로스다. 자기 어떤 삶 살아오시면서 되게 이러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실 거예요. 내가 출생한 이 순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사랑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무엇, 정자 남자가 그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무사히 출산해서 나오는 순간, 그 당시까지는 나는 없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DNA로서만 있었을 따름인데 DNA 빼는 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 이 창조의 이 순간에서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에서 바로 그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하나의 신기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에 계시면 19분, 19세에 계시는 분들, 또 그 위에 모든 분들이 하더라도 바로 나는
나의 인생 로드맵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자신이 서 있는 모든 이 공간에서 그것을 깊이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로드맵, 그 지도, 자기가 있어야 될 바로 그것에 대한 바로 오늘 라이프 밸류 토폴로지는 바로 이 위상학은 뭐냐면은 내가 있어야 될 그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깊이 오늘 잠깐 생각을 하시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서 오늘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무슨 과제가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써서 보내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는 거는 체크하는 거 귀찮으시죠? 거기 오는 귀찮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귀찮지만은 귀찮겠죠. 그러나 교수 맞아? 언제라도 다 읽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댓글로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오늘과 이 금주에 어떤 거 들어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댓글로 해가지고 유튜브 댓글 있죠. 거기서 마음 놓고 좀 쓰셔가지고 쭉 보시면서 오늘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 이 강좌에 대한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떤 거를 판단과 선택의 이 순간 여기서 지금 판단의 순간에서 지금 1입니다. 그 2는 또 차기에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오늘 강의를 조금 총평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는데 조금 추상적인 면도 많았어요. 뒷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에와 같이 소크라테스 인문학하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등에와 같이 딱 해가지고 미처 자기 자신의 그 그림자의 면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는데 방금 탁 쏘니까 따끔해지면서 보다 더 항상 구체화를 시켜야 되구나. 너무 말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그것을 보다 더 제시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치, 이 체험가치, 그리고 정신 자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입니다. 보편가치입니다. 왜 그거는 어느 사람들이 간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 밸류 트리오를 실현을 하는 거, 그 실현을 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그럴까요? 방법이랄까요? 그것은 결국은 1차적으로 먼저 인생 로드맵을 마치 손 회장님이 하셨듯이 여러 번 하듯이 그 인생 걸 딱 단계를 먼저 강하게 명료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일직선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하는 용기. 그래서 판단과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내가 그 어떤 선택입니까? 그 선택의 과거의 문제거리를 자꾸 해결하는 데 관한 이 관성적인 본성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이탈해서 바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래의 가치의 가능성으로 향해서 글로 들어가자는 거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상상과 공상을 동원해서
지도를 그려보세요. 로드맵 그려보세요. 그리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